서울의 번화한 중심부에 우뚝 솟은 명인대학교 병원. 그곳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의료기술이 집약된 곳이자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장엄한 공간이었다. 이 거대한 의료기관의 심장외과에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실력으로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강준혁 교수였다. 그의 메스 아래서는 어떤 난치병 심장도 기적처럼 다시 뛰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바로 그의 오만한 성격이었다. 그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고 오직 자신의 실력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그날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응급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명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병동은 분주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고 응급실의 사이렌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강준혁 교수의 연구실은 고요했다. 그는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해외 학술지에 실릴 자신의 논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에는 온갖 심장 관련 의학 서적과 수술 기록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강 교수님, 응급실에서 긴급 보고입니다. 인턴 박민수가 급히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박민수는 강준혁 교수의 지도를 받는 인턴 중 한 명으로 강 교수의 날카로운 성격에 늘 긴장하며 지냈다. 강준혁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긴급 보고 내 수술 스케줄은 오늘 모두 끝났다. 그리고 나는 경미한 환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중요한 환자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 박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80대 노인 환자분인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답니다. 심실세동이 의심되고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강준혁은 그제야 안경을 벗고 박민수를 노려보았다. 80대 노인 시골에서 온 노인네가 뭘 안다고 그 나이에 심장마비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 게다가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는 환자에게 내가 왜 밤늦게까지 메스를 잡아야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노인 환자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준혁에게 환자의 생명은 곧 병원의 수익과 자신의 명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교수님, 환자분의 상태가 정말 겉보기와는 다르게 위급해 보입니다. 심전도 결과도 심상치 않고. 박민수는 애써 설명하려 했지만 강준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시끄러워 내까짓 인턴 주제에 감히 내 진단을 의심해. 내가 심장외과의 강준혁이야. 내 눈은 틀리지 않아. 가서 간단한 약 처방이나 해주고 보호자에게 수술은 불가능하니 퇴원 준비하라고 해. 시간 낭비하지 마. 강준혁은 다시 논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맹신하게 만들었다. 박민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준혁 교수의 말은 곧 법이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으로 연구실을 나섰다. 아무리 오만한 교수라도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쉽게 단정하는 모습에 박민수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응급실로 돌아온 박민수는 환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김성한 노인은 낡은 옷차림에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로와 고통으로 창백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김성한 노인의 손녀 김수아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강준혁 교수님께서 일단 퇴원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수술은 어렵다고. 박민수는 김수에게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수아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내 수술이 어렵다고요? 하지만 방금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할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시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울먹였다. 김성한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박민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겉보기와는 달리 맑고 깊었으며 알 수 없는 연륜과 통찰력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녀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괜찮다. 의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박민수는 김성한 노인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그는 강준혁 교수의 진단이 정말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무리 강 교수님이라도 환자분의 상태는 확실히 위급해 보여. 이대로 돌려보내면 큰일 날지도 몰라. 박민수는 의사로서의 직감과 양심이 강하게 외쳤다. 그는 김성한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몰래 노인의 심전도와 혈액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 심전도 그래프는 심실세동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는 심장 근육 손상 지표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건 오진이야, 명백한 오진이야. 박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준혁 교수의 오만함이 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다시 강준혁 교수의 연구실로 달려갔다. 교수님, 환자분의 상태가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실세동이 확실하고 심근 손상도 심각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박민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강준혁은 논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봐, 박민수 내가 분명히 퇴원시키라고 했을 텐데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재검사를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미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은 언제라도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박민수는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를 강준혁에게 내밀었다. 강준혁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슬쩍 그래프를 확인하더니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오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호들갑이야 노인네. 심장이 다 그렇지 뭐. 일단 약물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자. 수술은 나중에 다시 결정한다. 강준혁은 검사 결과지를 던지듯이 탁자에 놓았다. 교수님, 지금은 골든 타임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환자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민수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닥쳐, 의사는 나야 내까지 인턴이 뭘 안다고. 내 명령에 따라 이 환자는 수술 적응증이 안 돼. 강준혁은 역정을 내며 소리쳤다. 박민수는 강준혁의 비정함에 분노했다. 그는 더 이상 강준혁에게 매달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 생명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김성한 노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준혁의 오만함과 무지가 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주에 불과했다. 강준혁 교수의 오만함과 무시 속에서 김성한 노인의 생명은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박민수 인턴은 스승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하며 자신의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 노인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병원 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김성한 노인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혔다. 이 장에서는 김성한 노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박민수 인턴이 강준혁 교수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노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긴박한 상황을 상세하게 그려낼 것이다. 한편 병원장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인대학교 병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명인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바퀴 달린 침대들이 복도를 질주하며 환자들을 실어 날랐다. 그 속에서 김성한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고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형은 그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박민수 인턴은 강준혁 교수의 지시를 어기고 김성한 노인의 옆을 지켰다. 그의 손에는 노인의 재검사 결과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결과지는 명백하게 즉각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민수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대로 이분을 퇴원시키면 분명히 돌아가실 거야. 나는 의사로서 이분을 살려야 해. 수아 씨,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박민수는 김성한 노인의 손녀 김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김수아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다. 하지만 강 교수님께서 수술이 안 된다고. 김수아는 울먹이며 박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 교수님의 오진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민수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수술실 준비를 지시했다. 간호사는 강준혁 교수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박민수가 수술실을 준비하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노인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망설일 수 없었다. 박민수는 다시 강준혁 교수의 연구실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릴 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소리쳤다. 교수님, 환자분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제발. 강준혁은 논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박민수에 대한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박민수 인턴,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나. 그 환자는 수술 불가야. 그리고 내까짓 인턴 주제에 내 명령을 거역하고 수술실을 준비해.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내 의사가운 벗을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교수님의 오만함이 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천재적인 의사일지 몰라도 인간성은 글러먹었습니다. 지금 환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분노와 환자에 대한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준혁은 박민수의 말에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뭐라고 내까짓 인턴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당장 내 연구실에서 나가. 그리고 그 환자에게 손대 아니면 네 의사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강준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박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박민수는 강준혁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환자를 살릴 겁니다. 교수님께서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준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박민수를 노려보았다. 네가 수술을 해. 내까짓 인턴이 웃기지도 않는군. 나가. 당장. 그때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심장외과 응급 환자. 심정지 발생 코드 블루. 코드 블루 박민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성한 노인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그는 강준혁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다. 강준혁 역시 코드 블루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의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의 본능은 그를 움직였다. 그는 박민수의 뒤를 따라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김성한 노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모니터에는 평탄한 선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수환은 옆에서 오열하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비켜, 내가 할 거야. 박민수는 의료진을 밀치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렀고 그는 김성한 노인의 가슴을 필사적으로 압박했다. 어르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살아야 합니다. 강준혁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오진으로 인해 한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그를 덮쳤다. 전기 충격기, 빨리 제세동기 가져와. 강준혁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김성한 노인의 가슴에 전기 충격기를 대고 충격을 가했다. 하나, 둘, 셋, 비빅. 모니터에서 희미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김성한 노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위급했다. 언제 다시 멈출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교수님,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언제 또 심장이 멈출지 모릅니다. 강준혁은 망설였다. 자신의 오진을 인정하고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다 한 생명을 잃게 할 것인가? 그의 명성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과 박민수의 필사적인 모습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수술실 준비해. 지금 당장 내가 직접 집도한다. 강준혁은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김성한 노인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강준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메스를 잡았다. 그의 손은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시각 명인대학교 병원 병원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정우 병원장은 강준혁 교수의 오진과 김성한 노인의 위급한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강준혁 교수가 이럴 리가 없어. 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장님, 강 교수님께서 환자분의 외모만 보고 진단을 성급하게 내리신 것 같습니다. 박민수 인턴이 재검사를 통해 위급 상황임을 밝혀냈고 지금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이정우 병원장의 얼굴은 굳었다. 강준혁 교수는 병원의 간판이자 미래였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이 병원의 명성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김성한 노인의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갈 경우 병원 전체가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준혁 교수에게 당장 연락해 수술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발설하지 못하도록 해. 이정우 병원장은 다급하게 지시했다. 그의 심장외과 최고 권위자인 강준혁 교수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병원의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김성한 노인의 생명과 함께 명인대학교 병원의 명운이 걸린 긴박한 밤이 시작되었다. 강준혁 교수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초래된 위기 속에서
김성한 노인의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실의 긴장감은 칼날 위를 걷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실력만을 맹신했지만 환자의 심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태로웠다. 병원장 이정우는 강준혁의 오진이 병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노심초사하며 수술실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 장에서는 강준혁 교수가 수술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며 절망에 빠지는 과정,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김성한 노인이 홀연히 수술실에 나타나 모두를 경악시키는 극적인 순간을 그려낼 것이다. 명인대학교 병원 제1수술실. 차가운 메스와 섬광 같은 수술등 아래 김성한 노인이 누워 있었다. 강준혁 교수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메스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는 강준혁 교수와 박민수 인턴, 그리고 몇 명의 심장외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침묵 속에 숨죽이고 있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빅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흡인 시야 확보, 강준혁은 날카롭게 지시했다. 그는 노인의 흉부를 개복하고 심장을 노출시켰다. 노인의 심장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고 심실세동으로 인한 손상 범위도 넓었다. 게다가 혈관은 심하게 경화되어 있어 메스를 대는 순간마다 파열될 위험이 있었다. 젠장,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이야. 강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후회했다. 오만하게 노인을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다. 수술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노인의 심장은 너무나 약해서 작은 압력에도 반응했고 혈관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웠다. 강준혁은 섬세하게 메스를 움직였지만 그의 이매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박민수는 옆에서 강준혁의 손놀림을 숨죽여 지켜보며 필요한 도구들을 재빨리 건넸다. 교수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강준혁은 당황했다. 그는 즉시 약물 투여를 지시했지만 노인의 심장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난이도 높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지만 지금 이 노인의 심장은 그가 경험했던 어떤 심장보다도 예측 불가능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강준혁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의 외과의사라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 오만함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교수님, 출혈이 심합니다. 혈액팩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지혈이 안 돼. 혈관이 너무 약해. 강준혁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오만하게 무시했던 시골 늙은이의 심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위기에 처했다. 그의 천재성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들은 강준혁 교수가 이렇게 당황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김성한 노인의 생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졌다. 그 시각 병원 장실에서는 이정우 병원장이 수술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수술이 난항이라고 강준혁 교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도 안 돼. 그가 실패하면 병원 전체가 위험해진다. 그는 격분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강준혁에게 당장 연결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키라고 해. 아니면 알아서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김성한 노인의 수술은 단순히 한 환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인대학교 병원의 명운과 강준혁 교수의 명성을 건 중요한 시험대였다. 수술실에서는 강준혁 교수의 절망적인 외침이 이어졌다. 안 돼, 막을 수가 없어. 심장 근육이 너무 약해. 이대로 가다간 환자가. 그는 메스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수술실의 무거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문을 향했다. 그들은 감히 누가 이 위급한 상황에 수술실로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성한 노인이었다. 그는 수술복이 아닌 낡은 환자복 차림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어 보였던 낮과는 달리 확고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평생을 수술실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수술대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의료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심장이 멈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강준혁 교수는 메스를 든 손을 떨구며 김성한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김성한 노인은 수술대 옆에 선 강준혁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젊은 의사 양반. 내 심장이 그리도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수술실 안에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강준혁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렸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김성한 노인은 수술대 위 자신의 심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강준혁 교수의 손에서 메스를 가져갔다.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노련하고 정확했다. 마치 메스가 그의 손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의료진은 모두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강준혁이 오만하게 내뱉었던 말이 수술실 안에 메아리 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골 늙은이는 메스를 들고 죽어가는 심장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김성한 노인의 눈빛은 이전의 순박함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준혁은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치유될 시간 앞에 놓여 있었다. 수술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은 김성한 노인에게로 향했고 그의 손에 들린 메스는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강준혁 교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환자가 스스로 수술실에 들어와 메스를 잡다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성한 노인의 눈빛과 손놀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은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장에서는 김성한 노인이 메스를 잡고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경이로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의 압도적인 실력이 강준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을 어떻게 경악시키고 압도하는지를 극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또한 이정우 병원장이 뒤늦게 노인의 정체를 파악하고 경악하는 모습도 함께 다룰 것이다. 김성한 노인은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피로감이나 병약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히려 깊은 통찰력과 압도적인 집중력이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는 강준혁 교수의 떨리는 손에서 메스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의 손에 메스가 쥐어지는 순간 수술실 안에 모든 공기가 변하는 듯했다. 젊은 의사 양반. 메스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도구일세.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돼. 김성한 노인은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강준혁 교수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강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이 마주한 존재에 대한 섬뜩함마저 느껴졌다. 이 노인, 대체 누구지? 어떻게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다. 김성한 노인은 메스를 든 채 수술대 위 자신의 심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장인의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는 강준혁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메스, 그는 나지막이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다. 간호사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메스를 건넸다. 김성한 노인은 그 메스를 받아들고 자신의 심장을 향해 조심스럽게 메스를 가져갔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가 조각상을 다듬듯이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위에 메스를 댔다. 스위스위스윅 피가 솟구쳤지만 김성한 노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하게 지혈을 하고 손상된 혈관을 찾아냈다.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심장의 복잡한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듯했다. 박민수 인턴은 옆에서 김성한 노인의 수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저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실력이야. 저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메스 놀림은 내가 본 어떤 의사보다 뛰어나. 박민수는 강준혁 교수의 수술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김성한 노인의 실력은 차원이 달랐다. 강준혁 교수 또한 충격에 빠졌다. 그는 김성한 노인의 손놀림을 보며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가 시골 늙은이라고 무시했던 이 노인은 그 어떤 천재 의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흡인 김성한 노인이 다시 지시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손상된 심장 판막을 수리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심장과 대화하고 심장의 고통을 이해하며 심장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은 노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생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경이로운 수술을 목격하고 있었다. 강준혁 교수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수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멸에서 경외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으로 변해갔다. 이건 완벽해. 이 정도로 정교한 손놀림은 난생 처음 본다. 강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의술의 경지를 목격하고 있었다. 김성한 노인은 마침내 모든 수술을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심장을 봉합하고 메스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수술 끝. 이제 봉합하게.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의료진들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니터에는 김성한 노인의 심장이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음을 보여주는 파형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기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환자의 심장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 시각 병원 장실에서는 이정우 병원장이 수술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 환자가 직접 수술실로 들어와서 수술을 집도했다고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병원장님, 저희도 믿을 수 없지만 김성한 노인께서 직접 메스를 잡고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강준혁 교수님도 그 노인의 실력에 경악했다고.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정우 병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분인가? 그는 과거 의료계의 전설적인 인물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인물.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의 외과의사 이강식 박사. 이정우 병원장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낡은 의학 잡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잡지 표지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이강식 박사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 이강식 박사의 눈빛은 지금 김성한 노인의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메스는 김성한 노인의 메스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분은 이강식 박사님이셨어. 대한민국 의료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다고. 이정우 병원장은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시골 늙은이가 사실은 그 어떤 의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적인 존재였다니. 그는 자신의 무지와 강준혁 교수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즉시 수술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명인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이 한 시골 늙은이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강식 박사라는 전설적인 존재의 등장은 명인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수술실에는 긴장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김성한 노인, 즉 전설적인 외과의사 이강식 박사의 손에 메스가 들린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강준혁 교수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의술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수술실 밖에서는 이정우 병원장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장에서는 이강식 박사의 압도적인 수술 실력이 어떻게 모든 의료진을 경악시키고 그의 과거와 명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을 극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강준혁 교수의 내면적 변화와 병원장의 결정적인 행동이 이 장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수술실 안. 김성한 노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동시에 생명력이 넘쳤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혈관을 탐색하며 심장으로 향하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 같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복잡하게 얽힌 심장 혈관과 손상된 판막 사이를 능숙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눈빛은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듯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하는 듯 섬세했다. 강준혁 교수는 마치 유령에 홀린 듯 노인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오만하게 내뱉었던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이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은 그 어떤 현대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전설의 의술이었다.
노인의 손끝에서 터져 나오는 압도적인 실력은 강준혁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듯했다. 지열빠르게 김성한 노인은 차분하게 지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공포마저 서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환자가 자신을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김성한 노인은 손상된 심장 근육을 복구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데 집중했다. 그의 메스 놀림은 마치 예술작품을 조각하는 장인과 같았다. 피 한 방울, 근육 한 가닥까지도 그의 통제 아래 있는 듯했다. 그는 환자의 심장 박동을 손끝으로 느끼고 심장 내부의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오랜 세월의 경험과 극한의 집중력에서 오는 직관적인 능력 같았다. 박민수 인턴은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흥분과 놀라움으로 터질 듯했다. 그는 강준혁 교수의 수술을 보며 감탄해왔지만 김성한 노인의 수술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무협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절세 고수의 경지였다. 교수님, 저 노인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박민수는 강준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준혁은 여전히 넋을 잃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겠어. 이런 실력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도 혼란과 함께 깊은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오만했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데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깨달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이정우 병원장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과 확신으로 번뜩였다. 그는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잡고 있는 김성한 노인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정우 병원장은 김성한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경건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박사님, 이럴 수가. 살아계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우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의 행동은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병원장이. 그것도 명인대학교 병원의 수장인 그가 한 시골 늙은이에게 무릎을 꿇다니. 김성한 노인은 수술에 집중하느라 이정우 병원장의 등장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심장 판막을 섬세하게 고정시키고 혈관을 연결했다. 그의 손놀림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모든 수술 과정을 완벽하게 마친 그는 비로소 메스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정우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이 병원장이 여긴 어쩐 일인가 지금은 수술 중일세. 이정우 병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박사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제 명인대학교 병원의 의사들이 박사님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배어 있었다. 이때 강준혁 교수는 이정우 병원장이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박사님, 설마 이 노인이 그분인가? 그의 머릿속에 과거 의료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한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이봐, 자네들 김 박사, 김성한은
지금부터 이강식 박사로 불러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이정우 병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의료진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이강식 박사, 강준혁과 박민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시골 늙은이가 바로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전설의 외과의사 신의 손. 이강식 박사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외과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의 정교하고 완벽한 수술 기법은 수많은 의학 논문과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수술을 성공시킨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30년 전 홀연히 의료계를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은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강준혁은 온몸을 떨었다. 그가 오만하게 무시하고 뺨을 때렸던 시골 늙은이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넘어서려 했던, 그러나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전설적인 스승이었다니.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이 밀려들어왔다. 이강식 박사는 이정우 병원장을 일으켜 세우고는 차분하게 말했다. 수술은 끝났네. 이제 봉합하게.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갈 걸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다.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를 향해 허리 숙여 사죄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박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의 오만함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이강식 박사는 강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심판자의 눈빛이 아닌 따뜻한 스승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젊은 의사 양반, 자네의 재능은 분명 출중해. 하지만 의술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네.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오늘의 경험이 자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기를 바라네. 그의 말은 강준혁의 심장을 깊이 울렸다. 강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전설적인 의사의 등장은 명인대학교 병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강준혁 교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이강식 박사는 조용히 수술실을 나섰고, 그의 뒷모습은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가 남긴 여운은 수술실 안에 영원히 남을 듯했다. 수술실을 가득 채웠던 경외감과 충격은 이강식 박사가 떠난 후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강준혁 교수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며 자신의 의사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정우 병원장은 전설적인 이강식 박사의 재등장에 희망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장에서는 강준혁 교수가 이강식 박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강식 박사가 의료계를 떠나 은둔하게 된 비극적인 과거가 밝혀진다. 또한 병원장이 이강식 박사에게 의료계 복귀를 간청하고, 강준혁 교수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과정을 통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이강식 박사가 떠난 수술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니터에서는 김성한 노인, 아니, 이강식 박사의 심장이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음을 알리는 삐빅 소리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강준혁 교수는 메스를 든 손을 떨군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 후회,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의 손 앞에서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박민수 인턴은 강준혁 교수의 옆에서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박민수의 눈에도 이강식 박사의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했지만 그는 동시에 강준혁 교수의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강준혁을 불렀다. 강준혁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박민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는 겨우 기술만을 아는 의사였어. 저분은 진정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사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때 이정우 병원장이 수술실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확신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강준혁 교수를 향해 다가갔다. 강 교수, 괜찮은가? 이정우 병원장이 물었다. 강준혁은 이정우 병원장을 향해 허리 숙여 깊이 사죄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병원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정우 병원장은 강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의 실수는 분명 크네. 하지만 자네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강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강식 박사님은 자네에게도 그리고 우리 병원에도 큰 가르침을 주셨네. 이정우 병원장은 수술실에 의료진들에게 김성한 노인의 수술 후 처치를 지시한 뒤 강준혁과 박민수를 데리고 병원 장실로 향했다. 병원 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정우 병원장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에 이정우 병원장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이강식 박사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실 나는 이강식 박사님의 제자였네. 이정우 병원장은 나지막이 말했다. 강준혁과 박민수는 놀라서 병원장을 바라보았다. 박사님은 내가 의대생 시절 존경했던 스승이셨어. 그분의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네.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지. 그는 당시 대한민국 의료계의 희망이자 미래였네. 이정우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30년 전 의료계에 거대한 비리가 터졌네. 일부 권력자들이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환자를 이용하고 불법적인 임상실험을 자행했지. 이강식 박사님은 그 비리에 맞서 싸웠네. 진실을 밝히고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려 하셨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력했어. 박사님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으셨네. 의료계에서 강제 퇴출당하고 그의 이름은 거짓 소문으로 더럽혀졌지. 그는 모든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홀연히 사라지셨네.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은둔의 신의 손이라고 불렀지.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가 왜 의료계를 떠나 은둔하게 되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그런 위대한 인물을 몰라보고 무시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자책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강식 박사에 대한 죄송함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샘솟았다. 나는 그동안 박사님을 찾으려 했지만 그분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그것도 우리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정우 병원장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강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정우 병원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병원장님, 제가 이강식 박사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민수 또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이강식 박사님의 의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을 다시 의료계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사님이야말로 저희 후배 의사들의 진정한 롤모델이십니다. 이정우 병원장은 강준혁과 박민수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같은 생각일세. 이강식 박사님께서 다시 의료계로 돌아오신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엄청난 희망이 될 걸세. 그분의 지혜와 경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네. 다음 날 아침 이정우 병원장은 강준혁과 박민수를 데리고 이강식 박사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향했다. 이강식 박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술의 여파로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이정우 병원장은 이강식 박사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사님, 염치 없지만 제가 박사님께 간청 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다시 의료계로 복귀해 주십시오. 박사님의 의술과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강준혁 또한 이강식 박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박사님, 제가 저지른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제자가 되어 박사님의 의술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강식 박사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강준혁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강준혁의 뺨은 이제 완전히 아물어 있었다. 젊은 의사 양반, 자네의 진심이 느껴지는군. 그리고 이 병원장, 자네 또한 변치 않았군. 이강식 박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오랜 세월 은둔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네. 의료계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지만 자네들 같은 젊은 의사들의 열정과 진심이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군. 이강식 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시 메스를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의 간절한 눈빛과 의료계의 현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네들을 돕도록 하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신의 손이 아니네. 나는 그저 한 명의 늙은 의사일 뿐이야. 이강식 박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허락에 이정우 병원장과 강준혁, 박민수는 감격했다. 이강식 박사의 복귀는 명인대학교 병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명인대학교 병원의 자문의사로 활동하며 젊은 의사들의 멘토가 되었다. 특히 강준혁 교수는 이강식 박사의 제자가 되어 그에게 의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사의 자세와 삶의 지혜를 배웠다. 그의 오만함은 겸손함으로 변했고 그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강준혁은 이제 환자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환자를 생명의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 그의 명성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빛나기 시작했다. 이강식 박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의료계로 복귀하여 강준혁 교수와 젊은 의사들의 멘토가 되었다. 그의 존재는 명인대학교 병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의 가르침 아래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갔다. 이 장에서는 복수와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선 인물들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더 나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낼 것이다. 이강식 박사의 새로운 역할과
강준혁 교수의 변화된 모습은 물론 병원 전체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담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결말을 맺을 것이다. 명인대학교 병원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쳐 흘렀다. 전설적인 이강식 박사의 복귀는 의료계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의사들에게 등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메스를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자문 의사라는 이름으로 병원 내 모든 난이도 높은 수술의 자문을 맡았고 매주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으로 의료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강준혁 교수는 이강식 박사의 가장 열렬한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강식 박사의 병실을 매일 찾아가 질문하고 배우며 박사님의 지난 삶과 의술에 대한 철학을 경청했다. 이강식 박사는 강준혁의 오만함을 꾸짖기보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데 집중했다. 그는 강준혁에게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사의 자세를 가르쳤다. 젊은 의사 양반. 메스는 기술의 상징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눈을 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읽어내는 것이네. 환자는 질병 이전에 한 사람의 삶이니까. 이강식 박사는 어느 날 강준혁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더 이상 환자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았다. 어떤 환자든 동등하게 대했고 그들의 작은 고통에도 귀 기울였다. 그의 수술 실력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이제 그의 명성은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사라는 인성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오만한 천재라는 꼬리표를 붙였던 언론으로부터 인간적인 의사라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었다. 박민수 인턴 또한 이강식 박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외과 의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갔고 강준혁 교수와 함께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했다. 병원 내에서는 이강식 박사를 통해 환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명인대학교 병원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의료 서비스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정우 병원장은 이강식 박사의 복귀를 통해 병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였다. 그는 박사님에게 과거의 억울함을 풀고 의료계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강식 박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귀감이 되었고 과거의 부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이강식 박사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병원에서 젊은 의사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 그 안에는 고통의 그림자 대신 따뜻한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준혁 교수는 명인대학교 병원의 심장외과 과장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장외과의 권위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강연에서 이강식 박사를 언급하며 그분이 자신에게 진정한 의사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는 오만했던 과거를 잊지 않고 겸손과 봉사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겨울밤,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의 병실을 찾았다. 박사님은 창밖으로 내리는 흰 눈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다. 강준혁은 따뜻한 차를 내밀며 박사님의 옆에 앉았다. 박사님,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올해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준혁은 진심으로 말했다. 이강식 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젊은 의사 양반, 자네는 이미 나를 넘어섰네. 이제 자네는 나를 뛰어넘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어. 나는 그저 작은 가르침을 주었을 뿐. 아닙니다. 박사님은 저의 스승이자 인생의 등대이십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오만함에 갇혀 진정한 의사의 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이강식 박사는 강준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자네 덕분에 나도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네. 지난 세월의 아픔도 이제는 모두 치유된 것 같군. 그의 눈빛은 평온하고 맑았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를 얽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이강식 박사는 강준혁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의술과 그를 이어갈 후배들을 보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은 고독한 은둔자의 끝이 아닌 위대한 스승의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이강식 박사의 부고는 의료계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정신은 강준혁을 비롯한 수많은 의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강준혁은 이강식 박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명인대학교 병원을 더욱 발전시켰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겸손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만을 아는 의사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가 될 것을 가르쳤다. 시골 늙은이가 뭘 안다고 오만하게 내뱉었던 강준혁의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김성한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이강식 박사는 그에게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강준혁을 진정한 의사이자 인간으로 성장시켰고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주는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다.